네, 김준희 한국문화출판산업진흥원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있었던 시절은 아니지만 블랙리스트와 상당히 유관한 기간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제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봤더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줬더라고요. 신문사에 줬나 봐요. 한강 관련 지원 내역이 굉장히 많다. 제가 PPT 좀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를 예술위에서 제공한,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지원을 받은 작가인데, 야당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운운하며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정부의 탄압을 받은 작가로 묘사하고 있다. 이걸 마치 야당의 정치 공세 내지는 정부 탄압이라는 운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표현 같은데 저 아까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적인 건 지금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께서 계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밑줄까지 쳐가면서 문학 나눔 도서 선정 과정에 개입해서 블랙리스트화해서 지원을 주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14년 5월에 창비에서 소년이 온다가 출간이 됐어요. 제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바로 이 소년이 온다 이후에 비어있는 2014년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요거를 빼고서 지금 문화예술위에서 자료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기자가 문체부 출입기자라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블랙리스트라는 과거에 이 아픈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교묘하게 감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매우 보편적인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운운이라는 둥, 정치의 개입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김영하 작가가 2017년 5월 29일에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뉴욕타임즈 아시아판에 어떤 칼럼을 쓰냐면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후로 또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자신의 작품인 빛의 제국이 프랑스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원작자를 초청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배제한 사건, 이런 걸 두고 저희가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서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만약에 문체부라면 제가 종감 때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블랙리스트 작업에 부역을 했던 기관으로서 훨씬 더 많은 각오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학 나눔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예, 자, 보통 몇 권 정도 선정해 왔죠? 연도별로 대략. 금년도는 한 40억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권이라 말씀드렸는데 좀 긴장하셨나 봐요. 자, 연도별 상이하지만 500에서 550권 정도 매년 문학 나눔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문학 나눔에 선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문학이니까요. 자, 그런데 2024년에는 몇 권 선정이 될 계획이었습니까? 390권. 예, 390 정도. 네, 160권 정도 줄어든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22% 줄었습니다. 자, 더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문학나눔 사업과 세종도서가 합쳐졌죠? 저희 기관이 맡고는 있지만 사업 심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긋난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 이게 조금 세종도서는 또 교양 부문을 440권으로 선정이 돼요. 근데 이게 2021년에 몇 권인지 아세요? 2827권에서 교양 부문 440권, 학술 부문 최대 390권. 근데 이게 합쳐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학부 나눔을 더 이상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세종도서랑 합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문화예술 진흥이 맞을까요, 원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좀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올해 좀 원상복구하거나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을 좀 봤더니 세종도서 문학나눔 사업 예산이 131억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원장님? 정확하게 기억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40억이었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에 140이었다가, 억이었다가, 이에 대비해서 45억이 줄었어요. 예. 거기서 소폭을 늘린 게 13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3년 수준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계속 원상복구다,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아까 그 한강 작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지원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꼼수처럼 매우 꼼수로 느껴지는데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고 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에 좀 강한 주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전방위적으로 발의가 될 때에는 사실 이런 지원 부분을 상당히 줄여놓고 문을 좁게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각각의 상황을 만드는 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종도서 사업이나 문학나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학 출판 분야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기관장으로서 이 부분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좀 더 선명한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관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맞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하지는 않고 문학 나눔은 별도로 또 그동안 문예위에서 했던 방식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개의 분리된 사업, 독립 사업을 왜 합쳤습니까? 저희 기관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것 뿐이고요. 방금 말씀에서는 마치 두 개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합쳐지는 순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네.